강의하는 거나 말하는 건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타고난 사람은 그냥 타고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훈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타고났다는 걸. 훈련을 받아야 자기가 타고났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타고났다는 거는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네. 어떤 분야에 세상에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그 씨앗을 받았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물 줘도 자랄 수는 없잖아요. 정성껏 물 준다고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씨앗이 있다고 해도 정성으로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발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니 관심 있는 분야를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 안에 하늘이 줬건 부모가 줬건 그 준 씨앗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타고났다는 게 아니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난 타고났어, 난 잘났어. 그러면 잘나고 나서 재수 없어져요. 그래서 난 놈인데 된 놈이 안 되는 거야. 난 놈이 된 놈이 안 되면 가장 꼴값이에요. 차라리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꼴값을 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외모가 됐든 돈 버는 능력이 됐건 말하는 기술이 됐건 운동하는 것이 됐건 정치적인 힘이 됐건 뭐 종교적인 뭐 무엇이건 근데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났는데 된 놈이 안 되니까 제일 꼴이 사나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되고 나서 더 보기에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훈련의 즐거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제가 한 20년 해봤거든요. 그냥 타고나야 돼요. 그냥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건 빨리빨리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왜 빨리빨리 인정을 못 할까요? 하고 싶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집착. 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네?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더 잘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점점 현실적인 대답들이 나오네요. 먹고 살라고. 근데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우리가 모두 다 맞는 건데 제 경우는 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인정하면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이거나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우리는 그걸 글렀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생은 글렀다. 그냥 내 이번 생은 그냥 글른 거야. 아휴, 그런 오해적 생각이 내가 놔줘야 할 걸 못 놔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강의를 잘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근본의 것은 사실은 저는 강연을 할 때는요, 계속 고객에게 맞추거든요. 상대에게. 단어 선택도 맞추고, 모든 걸 계속 여기서 애를 써요. 근데 노래는 그러지 않거든요. 노래는 관객에게 맞추어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이 노래를 이렇게 할 때는 누구에게도 지금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의 그것과 노래만 하는 거거든. 근데 강의는 그 대상의 관심사, 뭐 그분들의 어떤 지식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들,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그 상태를 계속 머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갓집 며느리 같이 살았어요. 내 위로 문중의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여기서 며느리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아, 네, 시아주버님 오셨습니까? 모나지도 않게 하려고 하고 모질하지도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 보면 아유 애들아 떠들면 뒤진다 제사 중이잖니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탁 하고, 그리고는 이런 제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는 문중의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서 좀 지금은 또 그런 강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제 강연이 있을 때 댓글을 쓰는데 악플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네는 대부분의 악플이 뭐냐면 왜 격떨어지게 진지한 얘기하다가 웃기냐는 거예요. 왜 욕을 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진심으로요 별로 욕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전 일상에서 별로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 욕을 해야 이 상황이 유익하게 될 때 골라서 해요. 안 믿긴다는 눈빛이시겠지만 나는 별로 욕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웃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알아요. 여기서 안 웃기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걸. 그러면 자기의 상을 바꿔서 제가 망가져야 보통 웃기거든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계속 남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강의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줄이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없어지길 바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줄이려고 했어. 줄이고 내 나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뭐 강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정말 인생이 정말 참 80년 살기엔 짧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엄마의 언어와 아버지의 언어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를 되게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너무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의 언어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시간에 맞춰서 그 밥을 엄마한테 차리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공양을 받으려고 지금 공양상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 스님이 지금 공양을 받으려고
요즘 절도 하루 3번 하잖아요. 스님들 밑에서 엄청 싫어해요. 그거 해야 되는 스님들. 예?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자고 해도 싫어하는데 엄마는 하루에 3끼 공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상에다가. 예? 그럼 그 부처님이 그걸 먹고 아이고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더운 날 당신도 무릎 아픈데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그릇을 먹고 아따 맛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미래 엄마가 나이를 먹어갖고 간을 못 맞춰. 왜 따짜? 사람이 나이 먹으면 혀의 맛이 예전과 좀 달라진대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예전에 비해서 제가 봐도 뭔가 간이 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엄마가 83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적부터 해줬던 아주 일상적인 반찬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유튜브로 남길까? 그래서 엄마 음식은 별것도 아닌 건데 막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엄마 이렇게 맛이 있어? 나 그거 엄마 가르쳐 주면 안 돼? 엄마가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연을 조금 쳐야 돼. 엄마 맛의 비밀은 뭐라고요? 미원을 마지막에.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걸 대놓고 치는 게 자기도 부끄러운지 마지막 다 해놓고 저기 밑에 싱크대에서 뭐 이런 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뭐 화토에 밑장 빼기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걸 또 미원통에서 안 꺼내요. 그걸 유리통에 넣어가지고 난 저게 뭔가 했거든요. 미연. 그래서 엄마는 부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부정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가잖아요, 집에.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참았던 이 얘기를 자식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대사, 네 애비가 어떤 놈인지 아냐. 다음 책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네 애비가 어떤 놈인 줄 아냐.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너희 애비는 닮지 마라. 생긴 거는 너희 애비 닮아도 너는 너희 애비를 닮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잘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부정적 언어를 너무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는 먹고 고맙다고 안 하고. 아버지 인물 되게 좋으신 분인데요. 아버지는 항상 인상을 써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요. 표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가기 싫고. 그러니까 언어가 좋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 기운이 좋은 걸 보고 싶어 해요. 다 같이 힘든 세상인데 힘들어도 뭔가 그래도 긍정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고 긍정의 시선으로 말하려고 하고 이래야 개선이 되지. 세상에 틀리고 잘못된 거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지식은 원의 반지름이다. 이 반지름을 돌려서 원을 만들면 사람은 그 원의 면적만큼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해가 안 된 대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지식은 원의 반지름이다. 자, 이 반지름으로 원을 만들면 이만큼이 되죠. 그러면 이 원의 면적만큼 인간은 자기가 뭘 모른다는 걸 알게 된대요. 고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필터링으로 걸르지 않아질 사람이 없고 걸르지 않을 상황이 없거든.
근데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그걸 갖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참 죄송하지만 저희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레슨 받던 교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밖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제가 호텔에서 뷔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그럼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왜 내 덕이야? 창옥이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하는 말 다 비슷한 말이야. 창옥이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 원래 치즈만 선물하려고 했다가 과일도 같이 선물하게 돼. 이것이 살아있는 배움이구나. 야, 어떻게 언어를 저렇게 갖고 가지? 어떻게 언어를 저렇게 갖고 가지? 모든 상황을 항상 그렇게 갖고 가요. 야, 그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뉘는데 말이야. 사실은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른들보다 잘할 수 있어. 우리 세대보다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세대만큼 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와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를 그 다음 세대에 전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잘할 수 있어. 보통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암만 네가 배워도 이 새끼야. 너 어렸을 적에 내가 막 그냥 막 다 가르치고 막 다 했어.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내가 뭐 너희 서장하고 뭐 다 했어. 뭐 밥도 먹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 다음 세대니까 나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제가 선생님한테 한 10년 넘게 레슨을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그때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하지? 그리고 본인 딸 같은 반주자한테 거기 한 번만 다시 쳐줘요. 창옥이가 음정을 익히고 오지 않았네요. 거기만 한 번 다시 해줘요. 딸 같은 반주자한테. 어떻게 교수가 2학년, 3학년 애한테 존댓말을 저렇게 하지, 진심으로? 뭐 그런 시리즈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노래를 통해 어떤 실존하는 인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건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자석에 못이 붙어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보면. 근데 오래 붙어 있어야 이 못에도 자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실체하고 그 에너지를 가진 실체하고 우리가 오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또 쇠가 또 붙어요. 그리고 내 일상에서도 그게 돼요. 먼저 되는 거는요, 퍼포먼스 할 때는 먼저 돼요. 그러니까 강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 실존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진짜 되는 거는 제 일상에서 이렇게 될 때 전 진짜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거 봐, 저 일상은 안 돼. 저 강의할 때만, 주댕이 깔 때만 되지. 이렇게 갖고 가기보다는, 야, 일상도 안 되고 강연에서도 안 되는 놈도 많은데 강연에서라도 되는 게 어디냐. 그렇게 요즘에 착한 엄마 컴플렉스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착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애한테는 쥐잡듯이 잡고 다른 애들한테는 친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애도 잡고 다른 애도 잡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애도 잡고 다른 애도 잡고 자기 동료도 잡고 고객도 잡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자기 애는 잡고 다른 데에서는 덜 잡는 사람이 낫죠. 그리고 그렇게 봐줘야 점점 들어가요. 자기 아이한테 잘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게요. 그게 최종 단계예요. 그게 인생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어려운 단계를 대단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거를 못하고 나는 밖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 에너지로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고 짜증이 나니까 단 게 땡기거나 짠 게 땡기거나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그때는 또 고요할 때 그런 게 많이 땡긴다고요. 고요할 때가 언제예요? 늦은 저녁. 그럼 우리는 뭘 시켜요? 거기에서 짜증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콩국수 해 먹을까? 이러진 않는다고요. 짜증나 매콤한 거 탁 먹고 진짜 그냥 족발 같은 거 이런 거 탁 해가지고 그냥 매운 소스에 탁 먹고 그냥 시원하게 탁 한잔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또 막 그냥 쪄가지고 그냥 또 쪘네 또 빼야 되는데 말만 그럼 빨리 빼든지 말만 하지 말고 그냥 빼야 되는데 하고 또 쇼핑도 하나 해야 되고 또 그러니 밖에서 100점 집에서 빵점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야 밖에서라도 100점인 게 어디냐 훌륭한 거다. 더 그 본질의 에너지와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쇠가 붙겠죠. 거기에서 먼저 자문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의 에너지와 얼만큼 오래 붙어 있었냐는 거예요. 저 레슨 10년 받았다니까요.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 소그룹 10년만 해보세요. 원장님 DC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어떻게 영업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교수님이 아까 행동을 버리고 그런 척 하지 말고 그 자기 고유의 자기 것을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 저 자신을 잘 모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을 그런 척 하지 말고 자기 것을 찾는 방법? 되게 좋은 질문이죠. 이제 강연 한 20년 이제 됐는데요. 전 처음에는 제 소명이 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소명이나 의식이 태양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저쪽에 어떤 목성의 위성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 자체는. 근데 그렇게 되게 오래 살았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괜찮은 모습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댓글에 하는 말이 옛날에는 재밌다였어요. 근데 한동안 뭐가 많았냐면 힘들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그 다음에 요즘은 뭐가 많냐면 제주도에서 사진 올리는 걸 보니 되게 편안해 보이신다. 그리고 전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요런 말을 이렇게 따라서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하고 오래 사세요를 요즘에 되게 내가 그런 나이도 아닌데 내가 뒤질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강연이 나를 쥐불놀이처럼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내 시절을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수정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야, 창옥이. 선생님 꼭 저를 부를 때 그러거든요. 창옥이. 창옥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니 그때를 너무 나무라지 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이렇게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때도 노력했고 그때도 치열했고 그때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몰라서 실수한 게 있고 또 내가 또 그런 인간이어서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보는 거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너무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고동을 뺄 때 뭘로 빼죠? 제가 보기에 삶은 고동과 같아요. 나선형으로 꼬여 있어요. 그러면 뭘로 뺀다고요?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빼는데 어떻게 해야죠? 찔러서. 살살. 이건 라이터거든요, 선생님. 이건. 자,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돌리면서. 껍질을 돌리면서. 네. 맞아요. 자기 삶을 진짜 찾고 싶거든 직선으로 하면 빠져버려요. 오히려 곡선으로 해야 똥까지 깨끗하게 나와요. 잡사본 분은 안다고요, 지금 이게. 잡사본 분들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를 바로 찾으려고 하면 빠져버려요. 나를 천천히 찾으려고 해야죠. 자, 그러면 그 천천히가 뭐냐, 그 시작이. 자, 나를 찾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전 표현하면 사랑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사랑의 시작이 있어요. 강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키스의 시작이 뭐죠? 뭐에서부터 키스가 시작될까요? 자, 지금 다들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제가 키스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했더니 이게 최근에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최소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을 되게 멀리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참 슬퍼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잡았으면 눈물을 흘리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지만 슬픈 장면을 잡아낼 수 있는데 시선의 끝이라고 말해요. 되게 멋진 영화의 키스신을 보면 보통 시선의 끝에서 배우들이 키스를 해요. 시선 없이 키스를 하진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서 시작되나 봤더니 마음의 끝에서 나와요. 자, 자기를 찾는 것도 이런 순서로 거의 갑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사랑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집중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집중돼요. 여러 일을 하거나 여러 사람 하고 있는데 누구만 생각나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생각나는 거하고 그 새끼가 걸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 이 새끼 진짜. 와, 진짜 죽방 날려,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이거는 걸리는 거, 마음에 걸리는 거. 죽방 날리는 바닥에 눕혀가지고 죽방 날리는 걸리는 거고, 생각이 나는 건 사랑이에요. 생각이 나는 건. 그렇죠?
집중이 돼, 집중. 생각이 나요. 더 확실한 건 그 대상과 같이 있지 않는데 그 대상이 생각나는 건 사랑에 더 가까워요. 자, 백화점에 갔는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은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도 이쪽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심지어 내 몸이 전체가 눈인가 싶을 정도로 와, 희한해.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살까 말까? 안 샀어. 근데 집에 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쇼핑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사고 싶다고 바로 안 사요. 집에 가서도 생각나면, 며칠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면 그때 사야지.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 딱 타임을 딱 지나면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충동을 받아서 바로 사지 말고 이 충동이 좀 지나고 나서 견딜 수 있다면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나 꼭 사야 되겠어. 그걸 해야 되겠어. 소그룹도 신청하실 때 해볼까? 그렇게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났는데도 해볼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게 더 맞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리고 정말 선생님의 사랑이라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사랑이거나 선생님의 사랑이 되려면 선생님은 대가를 지불하겠죠. 반복적으로.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선생님의 자존심이든 시간, 생명 뭐 그런 거. 근데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그 대상을 위해서 그게 가치나 인물일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 안 해요.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도 말해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 너무 깊이 있는 단계로 가지 말고 초반에 선생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인생의 최고의 여행은 저기 어디 외국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는 이유도 자기 안으로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죠.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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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hey,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